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중국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글로벌, 특히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관련된 이야기 함께 좀 묶어서 얘기하려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연말 소비 시즌 하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일 텐데 소비 특수들이 좀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좀 변수입니다. 지금 이제 연말 특수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오미크론에 대한 충분한 임상 자료가 나오려면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백신 가지고도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상정 기간에 매출은 최대 8,59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1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사상 최대 규모고요. 작년에 8.2% 증가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특수를 좀 미국 시장에서 낙관하는 이유는 임금 상승에 따른 개인 소득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한 현금 지급에 따라서 저축률도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는 10% 이상 매출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 유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재고 확보에 지금 노력을 경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올해는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또 좀 변수로 나타났는데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좀 위기감이 있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주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변이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네,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공급 측면의 리스크가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소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부족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 상전에 매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화물 물동량이 미국 주요 항구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 처리하는 물동량을 넘어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화물 처리에 병목 현상이 지금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항만의 특성상 이게 또 허가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말 상정 기간에 전자제품이나 일상용품, 왕구,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물건들을 많이 수출하는데 이 물동량이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예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맥북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상당히 물량이 좀 딸린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다른 나라죠. 아시안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좀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공급 측면의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대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최근에 보면 현대백화점, 그린푸드, SPC 이런 국내 약간 중견 유통기업들도 미국 진출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K-팝이라든지 그리고 K-드라마가 선전하면서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전통 한식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음식을 한국식으로 해석한 음식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만 4,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속촉한 치킨, 그리고 뻥튀기 같은 경우는 킴스 매직 팝이라고 해서 미국 안에서도 다이어트 음식으로 통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BBQ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외식 전문 업체가 선정한 가장 빠르게 성장한 5위 회사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매장은 97개 정도지만 앞으로는 150개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급식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맘스터치라든지 파리바게뜨 모회사인 SPC 같은 경우에도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브랜드들을 해외에 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반갑고 국위선양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 실제로 정착해서 수익을 기업들이 내고
그렇게 하기에도 또 보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워낙 그 K 브랜드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 스타들이 쓰고 있는 음식이나 화장품, 패션 쪽과 관련된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그 레드오션이 됐던 중국 시장 대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떠오르는 블루오션 시장인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 시장에 그 본격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또 관광 특수뿐만 아니라 물류나 유통까지도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K 그 브랜드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길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BTS가 LA에서 공연하고 뭐 곱창집 얘기해서 거기가 아미들의 성지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류의 K-팝의 효과가 있는 거군요. 미국의 소비 시즌 특수 얘기했고요. 다음은 중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은 3분기 성장률 쇼크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4분기나 내년에 조금 회복 전망하십니까? 네, 4분기하고 내년 1분기는 아무래도 성장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네. 기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소비 특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중국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해서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가 살아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나 생산도 곧바로 증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때문에 내년 도의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은 5.3%, 내후년에는 5.4%로 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버블이 터질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또 위드 코로나가 아무래도 조금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미세 조정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 코뿔소라든지 블랙 스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도 내년에 이제 베이징 겨울올림픽 끝나고 봄 되면 중국의 소비 특수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근거는 어떤 건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비 특수가 살아나지 못했던 이유는 네. 홍따발 부동산 충격으로 인해서 가전이나 자동차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제품들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점은 개인 소비를 둘러싼 환경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바닥을 치고 현재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요. 또 1인당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는 9.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0% 정도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증가를 했고요.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9%로 코로나 이전에 5.2%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봄이죠. 4월과 5월에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잘 끝나고 또 중국 상황이 좋아질 때 얘기인데 당장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감들도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인구 밀도가 높고요. 대규모 제조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풀어준다면은 63만 명의 신규 감염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겠고요. 또 국지적으로 아주 심각한 재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들 같은 경우는 3주간 격리 조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일대를 봉쇄한다든지 전 주민에 대해서 PCR 검사를 의무화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동계 올림픽 기간에는 아무래도 80여 개 국가 그리고 3천 명 이상의 선수들이 입국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백신 주사를 완료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지만 입국을 허가해 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람이라도 시내 그 관광은 불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기장이라든지
또한 그 주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중국에서 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좀 변수가 있는 상황이죠. 외교적 보이콧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홍콩 증시는 많이 흔들리고 좀 밀리는데 본토 증시는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하락하는 거지 약간 좀 횡보 상태인데요.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지 전망까지 해주세요. 네, 최근 뭐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조금씩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긴축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하나둘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달 이후에 중국도 미세 조정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가 10월 달부터 서서히 풀리고 있고요. 또 부동산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현재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석탄 가격 상승이 잡히면서 전력 문제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조 PMI 지표도 50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4월, 5월부터는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점에서 경기에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선에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연말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둘 형성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해서 미국의 소비 상황 또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